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의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전용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놀라운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 무대에 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는데요. 불과 4일 전 취임한 대통령이 세계 무대의 핵심 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떡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내란 정부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불과 취임 4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세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이어 강 대변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했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건데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초청으로 참석했고 2023년에는 윤석열이 일본의 초청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보여준 존재감과 성과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았지만 윤석열은 조롱과 외면을 받았던 장면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은 추락한 국격의 회복이라는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7 플러스 협력을 설명하며 호주에 이어 한국도 G7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을 예고한 것이었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외교 리더십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기후위기, 안보, 기술 등 전 지구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초청된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부로 다시 돌아온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클래스가 달라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무너진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세안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고 G7 초청은 그 첫 번째 가시적 결과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외면받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국익은 외면하고 개인의 정치적 욕망만 앞세웠던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4일 만에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회복시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리더십의 결과인데요. 국민이 그저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서 평가받고 외교의 품격과 국가의 자존심까지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지도자의 힘인 거죠. G7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심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인 겁니다. 이제 외교도 국정도 국격도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고 예.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화내고 술을 너무 오래 많이 먹으면 사고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충암군가요? 네. 윤석열. 거기 동문회에서 자꾸 제보가 옵니다. 이거 무슨 제보가 와요? 충암구에서 이제 그냥 동문회 정도가 아니라 그 간부들, 소위 말하는 간부들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뭐 제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주 폭행을 당하고 산 지는 오래됐다. 당하고? 예. 남자가. 폭행을 당하고 산 지는 남자가? 오래됐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고, 중앙지검 대기 때부터 이미 그 민원창구는 김용현이었다. 이미 충암구 전체 민원창구는 김용현이었대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공직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민원이 다 처리가 됐고, 윤석열은 그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부인한테. 김용현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김건희 씨한테 갔다는 거야? 아니죠.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 그러니까 김용현이 더 셌을 때죠. 그때는. 그때는 중앙지검장 할 때니까 뭐 언제입니까? 17년, 18년 이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김건희가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자기들은 사적인 내용까지, 그러니까 동문들이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폭행을 당했다는 거 맞고 산지 오래됐다. 맞고 살았다. 예.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신뢰할 만, 이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창들이 하는 얘기라는 네, 아니, 동창들 동문회에서 옆차기를 됐겠어. 뭘 당술격 있는 얘기로 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려요. 하여튼 그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근데 사실 굉장히 확인이 안 구체적으로 예, 나오던데. 구체적- 근데 맞은 부위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아유 아니 그거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뭐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지 오래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을 항상 그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와이프가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 많이 잡혔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디 그 순방 갔는데 옆에서 네, 코치하고 와이프가 나가봐 하라고, 안 그러면 두리번 하고 있고, 와이프가 없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장면들 많아요. 그리고 네. 자, 판단을 못해. 술을 계속 드신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지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몇 잔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왜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데 그냥 술을 먹는 건데. 이게 중독이지 그런 건. 중독이야. 네,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지 잘 마시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건희에게 상습적으로 맞고 살았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고 판단 능력이 마비된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경로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이번에 충암고 동문회 쪽에서 훨씬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동문 중에서도 소위 간부급 인사들이 윤석열이 예전부터 김건희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제보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맞고 산 지 오래됐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신체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증언도 있다는 겁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헛소문이 아니라 꽤 신뢰할 만한 경로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들은 오랜 시간 윤석열의 사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윤석열이 스스로 판단을 못 내렸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민원 처리는 김용현이라는 인물이 전담했고, 윤석열은 사고가 안 되니까 김건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 거죠. 충암고 동문들 사이에선 김용현이 사실상 김건희 쪽 창구 역할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로 보여지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리고 이후 행보에서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김건희의 정치적 기획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이건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인 거죠. 심각한 수준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지는 오래됐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판단력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긴데, 모든 판단을 아내에게 의존하고 김건희가 없으면 아무 결정도 못 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순방 중에도 김건희가 나가봐라고 말하자마자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가 옆에 없으면 두리번거리면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장면들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아예 인지력과 판단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더해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몇 잔만 들어가면 정신이 흐려지고 사고가 끊기는 수준이라 단순한 기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중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중독된 판단력, 타인에게 의존하는 결정 구조, 그리고 사생활에서조차 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와서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는 게 더 황당할 뿐입니다. 검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은 능력도 철학도 없이 술과 김건희에게 의존한 채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셈인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농단인데요. 이제는 국정농단을 넘어 가정폭력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 국민이 이런 사생활 논란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요. 더는 덮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알코올과 폭력, 가스라이팅과 무능. 지금 윤석열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는 이 네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 이게 한국 정치에 정말 딱 상반된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쪽은 이재명 현 대통령의 아주 발빠른 초기 외교 행보, 뭐랄까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네, 다른 한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의혹을 담은 오디오 발췌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가 되죠. 이 두 자료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핵심 정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취임 직후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방미 초청까지 받았다는 소식, 이거 상당히 빠르잖아요. 네, 굉장히 신속했죠. 자료 보니까 두 사람이 뭐 개인적인 농담이나 골프 실력 얘기까지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관계 구축 속도가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런 소통 방식이 또 중요하죠. 게다가 캐나다 G7 정상회의 초청 소식도 바로 나왔고요. 네, 그것도 바로 이어졌죠.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격이 수직 상승했다. 아예 뭐 요즘 말로 떡상, 가치가 확 올랐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대감을 보이더군요. 네, 그 표현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또 윤석열 정부 때 줄었던 대통령 전용기 언론인 탑승 규모도 다시 늘린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냥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걸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 정부하고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 국격 회복의 어떤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특히 취임 불과 4일 만에 G7 초청 받은 거, 이게 국제사회가 이 대통령 리더십을 어떻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거죠.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대비가 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G7 초청이라는 게 그냥 행사가 아니잖아요. 경제, 기후, 안보, 이런 글로벌 이슈 논의에 한국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언론인 탑승 복원도 그냥 뭐 자석수 늘리는 게 아니라 소통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거고요. 이 두 자료를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 결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정책 결과뿐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행보나 소통 방식에도 크게 좌우된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자료가 있는 반면에 네, 저희가 살펴볼 다른 자료는 분위기가 뭐랄까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인데요. 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네, 이게 참 전해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충암고 동문회, 특히 간부급 인사들한테서 제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출처를 동문회 간부급으로 명시했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맞고 산 지 오래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잘 못 내리고 부인한테 굉장히 의존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술 문제도 좀 심각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술 문제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냥 뭐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몇 잔만 마셔도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의 중독 수준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아, 중독 수준이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 그러니까 2017년, 18년 이때쯤인데 민원 처리를 김용현이라는 인물이 전담했고 이때부터 이미 부인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 그 시기부터요? 네. 심지어 순방 중에도 부인 지시 없이는 잘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목격담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기하는 의혹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민감하고 심각한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특히 이 제보가 신뢰할 만한 출처, 그러니까 동문회 간부급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험담이 아니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신빙성을 강조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 또 판단력 문제, 알코올 문제, 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이런 의혹들을 쭉 나열하면서 근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만약에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공적 검증 시스템 자체가 뭔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알코올과 폭력, 가스라이팅, 이게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걸 뜻하죠. 그리고 무능, 이런 키워드로 딱 요약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주장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지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으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대통령의 외교무대 복귀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또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말 충격적인 의혹이라는 이 극과 극의 이야기를 다룬 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한쪽은 희망, 다른 한쪽은 좀 어두운 그림자랄까요? 그렇죠. 한쪽은 국제 무대에서 다시 위상을 찾는 모습, 다른 한쪽은 리더십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이은 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반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죠. 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쩌면 이 극명한 대비는요, 우리가 리더를 뽑고 또 평가할 때 공식적인 발표나 뭐 정책 이런 것들 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검증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주목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